161페이지 23번째 줄입니다. 처음 주몽을 낳을 때 여자는 왼편 겨드랑이로 크기가 닷되들이쯤 되는 알을 하나 낳았다. 지금 주몽이 어떻게 출생을 하게 됐는지 보이시죠?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신이한 출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에서 태어나는 것을 난생이란 표현을 쓰죠. 설화 중에서 주인공이 알에서 태어난 경우 난생설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주몽의 비정상적이고 신이한 출생, 난생설화. 주몽의 비정상적이고 신이한 출생, 난생설화. 왕이 괴이하게 여겨 말하되 사람이 새 알을 낳았으니 상서롭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상서롭지 못하다.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 아니다.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 아니다.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좋지 못하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이 알을 마목에게 가져다 두었으나 마목 오른쪽에 있습니다. 마목이란 말을 기르는 곳이죠. 그런데 말들이 밟지 않았고 깊은 산에 버렸으나 온갖 짐승이 모두 보호했다. 마목에 가져다 두니 말들이 밟지 않았다. 깊은 산에 버렸으나 온갖 짐승이 모두 보호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모든 자연물의 보호를 받고 있는 주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자연물의 보호를 받은, 그리고 이것은 주몽이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이겠죠. 주몽이 신성한 존재임을 나타냄. 주몽이 신선한 존재임을 나타냄. 또한 구름이 낀 날에도 그 알 위에는 언제나 햇빛이 있었다. 여기 또 체크할게요. 그 알 위에는 언제나 햇빛이 있었다. 햇빛은 해에서 나오는 거고 해는 하늘에 있는 거죠. 주몽이 하늘의 혈통임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주몽이 하늘의 혈통임이 드러남. 그래서 결국 금화왕은 알을 그 어미에게 보내 기르도록 합니다. 마침내 알이 갈라지고 사내 아이가 나왔는데 굉장히 대단하죠. 이 아이는 태어난 지 한 달이 못 되어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체크해 볼게요. 한 달이 안 됐는데 말을 했대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이 되게 뛰어난 인물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주몽의 신이하고 비범한 능력을 강조하는 부분 1. 주몽의 신이하고 비범한 능력을 강조하는 부분 1입니다. 그럼 2도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어머니에게 말하되 파리들이 눈을 빨아 잠을 잘 수 없으니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소서라고 하니 어머니가 갈대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이 활로 물레 위에 파리를 쏘았는데 화살이 날면 모두 명중했다. 이 부분 체크할게요. 이 부분에서는 주몽의 신이하고 비범한 능력을 강조하는 부분 2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주몽의 신이하고 비범한 능력을 강조하는 부분 2. 부여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불렀다. 이 부분도 체크할까요? 주몽이라고 이름을 지은 까닭이 드러납니다. 활을 워낙에 잘 쏴서 부여에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가리키는 주몽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정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주몽의 신이한 출생 과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몽의 신이, 신기하고 이상한, 기이한 출생 과정. 주몽은 나이가 들면서 재능도 함께 갖추어졌다. 금화왕에게는 아들 7이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사냥하였다. 왕자가 40여 명을 이끌고 겨우 사슴 한 마리를 잡았는데 주몽은 활을 쏘아 매우 많은 사슴을 잡았다. 왕자가 질투하여 주몽을 붙잡아 나무에 묶어놓고 사슴을 빼앗아 가버렸는데 주몽은 그 나무를 뽑아버리고 돌아왔다. 태자인 대소가, 대소는 사람 이름입니다. 금화왕의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 왕권을 두고 주몽과 갈등 관계에 있는 인물입니다. 체크해 볼게요. 주몽과 갈등 관계의 인물. 태자인 대소가 왕에게 말합니다. 주몽은 신용이 있는 장사요. 왼쪽에 있습니다. 신용이란 신과 같은 용맹, 보통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용맹을 의미합니다. 주몽은 신용이 있는 장사요. 평범하지 않은, 범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왼쪽에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우다.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 어떤 일로 말미암아 뒷날 생기는 걱정과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왕은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여 그의 뜻을 시험고자 했다. 주몽을 질투해서 왕에게 고하고 있는 대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치챌 수 있죠? 주몽이 시련을 겪게 될 것임을요. 체크해 주세요. 주몽을 질투하여 왕에게 고함. 주몽이 시련을 겪게 될 것임을 암시함. 주몽은 속으로 한을 품고 어머니에게 말하되 나는 천재의 손자인데 남을 위해 말을 기르고 있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남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지만 지금 여기서 약간 힌트가 나오죠? 남쪽 땅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자 한대요. 이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라 맞습니다. 고구려 건국을 의미합니다. 나라를 건국하고 싶지만 체크할까요? 어머니가 계시니 감히 마음대로 못하겠습니다. 마음에 걸린대요. 왜? 어머니를 두고 떠나야 하니까요. 필기하겠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떠나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림. 어머니를 두고 떠나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림. 라고 하였다. 그 어머니가 말하되 이것은 내가 밤낮으로 고심하던 일이다. 고심의 뜻 한번 쓸까요? 몹시 애를 태우며 마음을 씀. 몹시 애를 태우며 마음을 씀. 이제 좋은 말을 선택하기 위해서 유화의 지혜가 발휘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체크합니다. 내가 듣건대 먼 길을 갈 사람은 모름지기 좋은 말에 의지한다고 했다. 내가 좋은 말을 고를 수 있다 라고 하고 드디어 마목으로 가서 긴 말채찍으로 마구치니 말들이 모두 놀라 달리는데 붉은 말 한 마리가 2길이나 되는 난간을 뛰어넘었다. 2길 왼쪽에 있습니다. 길. 길이의 단위인데요. 한 길은 8자 또는 10자로 약 2.4m래요. 그러니까 2길이면 4.8m 정도 되죠. 엄청나게 높은
그런 난간이에요.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일단 이 말이 능력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죠. 두 길이나 되는 난간을 뛰어넘었다 체크하고 능력이 뛰어난 말임을 알 수 있었다 라는 거 정리 하나 해줄게요. 능력이 뛰어난 말임을 알 수 있음. 그리고 15번째 줄부터 체크해온 여기에다가 좋은 말을 선택하기 위한 유화의 지혜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좋은 말을 선택하기 위한 유화의 지혜. 좋은 말을 선택하기 위한 유화의 지혜. 주몽이 그 말이 잘 달리는 말임을 알아차리고 몰래 혀 뿌리에 바늘을 찔러 놓았더니 그 말은 혀가 아파 물과 풀을 먹지 못하여 매우 야위었다. 이 부분도 체크할게요. 앞날을 위해 좋은 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주몽의 지혜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앞날을 위해 좋은 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주몽의 지혜. 그리고 이 부분까지 내용 정리도 할게요. 주몽은 그를 질투하는 대소의 계략으로 위기에 빠짐. 주몽은 그를 질투하는 대소의 계략으로 위기에 빠짐. 163페이지를 볼게요. 왕이 마목을 돌아보다가 말들이 모두 건강한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야윈말을 주몽에게 줍니다.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죠? 이 야윈말이 사실은 좋은 말에 해당한다는 것을요. 적어볼게요. 여기서는 좋은 말에 해당함. 야윈말을 주몽에게 주니 주몽은 말을 얻어 그 바늘을 뽑고서 먹을 것을 주었다. 주몽은 오이, 마리, 혓보 등 세 사람과 함께 남쪽으로 갔는데 여기 또 밑줄 칩니다. 주몽에게 닥친 시련이죠. 개사수 오른쪽에 있습니다. 압록강 동북쪽에 있다고 전하는 강의 이름인데요. 그곳에 이르니 강을 건널 배는 없고 추격하는 병사들이 곧 이를까 두려웠다. 이 부분 밑에 적어볼게요. 주몽에게 닥친 시련이죠. 앞쪽에는 강이 있어서 건널 수 없고 뒤쪽에는 추격하는 병사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다 하여 진퇴양난이라는 표현을 쓰죠. 주몽에게 닥친 시련이고요. 이 상황은 진퇴양난이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몽은 자신의 고귀한 혈통을 밝힙니다. 이에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탄식하되 나는 천재의 자손이요 하백의 외손으로 지금 난을 피해 여기에 이르렀나이다. 어디가 고귀한 혈통을 밝힌 부분이죠? 천재의 손자요 하백의 외손 이 부분이죠. 체크해 주시고요. 자신의 고귀한 혈통을 밝힘이라고 적어볼게요. 자신의 고귀한 혈통을 밝힘. 황천우토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하늘의 신과 땅의 신, 즉 천지의 신령입니다. 황천우토는 외로운 이 몸을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주교 오른쪽에 있습니다. 배처럼 떠있는 다리 또는 배를 늘어놓아 강물을 건너게 만든 다리를 보내주소서라고 하였다. 말을 마치고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이루어 주몽이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하늘이 도와주고 신도 도와준다. 즉 하늘과 신이, 신령이 돕는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한 사자성어 천우신조라고 적어보겠습니다. 한참 뒤에 추격하는 병사들이 강에 이르렀는데 물고기와 자라가 만든 다리는 곧 사라지고 이미 다리에 올라섰던 자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주몽은 어머니와 이별할 때 차마 떠나지 못하였다. 그 어머니가 말하되 너는 어미의 염려는 하지 말라라 하고 이에 오곡 오른쪽에 있습니다. 5가지 중요한 곡식인데요. 쌀, 보리, 콩조, 기장을 뜻합니다.
그 오곡에 씨앗을 싸서 주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길을 떠나는 자녀에게 씨앗을 준다는 게 되게 소중한 걸 주었을 텐데 그게 씨앗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농경이 신성시되던 사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당대에 이 씨앗, 좋은 씨앗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증거가 될 거예요. 주몽은 생이별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보리 씨앗을 잃고 말았다. 주몽이 큰 나무 아래서 쉬었는데 비둘기 한 쌍이 날아왔다. 주몽은 말하되 분명히 신모, 어머니 신, 지모 신을 말하는데요. 신모께서 보리 씨앗을 보내신 것이다 라 하고 이에 화르스와 한 화살을 모두 잡았다. 목구멍을 벌려 보리 씨앗을 꺼내고 나서 비둘기에게 물을 뿜으니 비둘기는 다시 살아나서 날아갔다. 이 부분도 주몽의 신의하고 비범한 능력을 강조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을 뿜었더니 주몽이 쏜 화살에 맞은 상처 입은 혹은 거의 죽은 비둘기가 되살아나서 날아가잖아요. 굉장히 신의하고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네요. 여기에서 왕은 주몽입니다. 스스로 띠자리, 오른쪽에 있죠? 풀을 묶어서 높고 낮은 자리를 표시해 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위계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띠자리 위에 앉아서 임금과 신하의 위계를 대략 정하였다. 이제 마지막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임금과 신하의 위계를 대략 정하였다라는 부분을 볼게요. 위계 질서를 세워서 나라의 체제를 갖추었다는 거죠. 이제는 나라를 건국한 겁니다.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주몽이 위기를 극복하고 고구려를 건국하는 위협을 세움. 주몽이 위기를 극복하고 고구려를 건국하는 위협을 세움.